안녕하세요. 수학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학원이 수업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개념 설명을 돕고자 강의를 하나 또 업로드하게 됐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면서 수원의 첫 단원, 지수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뭐라고 공부해봤었냐? x제곱은 a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x값을 뭐라고 하냐? a의 제곱근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언어적인 의미를 잘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제곱이라는 게 뭐예요? 제곱. 다시 곱했다. 근데 두 번 곱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 근이라는 게 뭡니까? 해석해. 그러니까 국어의 뜻을 가지고 x라는 주어가 뭐 했다? 두 번 곱한 해였다. 누가 되기 위해서? a가 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식을 봐도 그대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이 x라는 놈이 무엇이었냐? a가 되기 위해서 몇 번 곱했다? 두 번 곱한 해였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는 뭐가 돼요?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식 자체를 그냥 읽어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a는 뭐다? x의 제곱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x제곱은 a라는 걸 갖다가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냐? 여러분 실제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a가 지금 누구예요? x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a가 되기 위해서 두 번 곱한 값이 누굽니까? x잖아요. 그쵸? 근데 그 x가 누구랑 같아요? 얘랑 같죠. 그쵸? 따라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는 누가 되기 위해서? a가 되기 위해서 몇 번 곱한 값이다? 두 번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근데 구원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그래서 a에 대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두 개의 제곱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a란 값이 어떤 수다? 이 a란 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다문이 뭐죠? 지수잖아요. 그럼 이 지수가 2에서 머물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2에서. 다음으로 3, 4, 5, 6, 7, 8 이렇게 꾸준하게 다른 값 혹은 점점 증가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x세제곱은 8이라고 하면 나올까요? 예를 들어. 그럼 x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는 2가 나오죠. 자, 2라는 거는 무슨 수입니까? 실수입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2항을 한번 해볼까요? 2항을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고차 방정식 풀이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2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값이 그대로 2라는 실수가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죠? 1 빼기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무슨 수가 나온다? 허수가 나온다. 그래서 허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해가 몇 개 나옵니까? 여기서 실수 하나, 그 다음 여기서 허근 2개에서 총 3개가 나오죠. 왜? 3차 방정식이잖아요. 3차 방정식. 그런데 우리는 무슨 수만 찾는다? 실수만 찾는다. 그러면 실수인 제곱근은 몇 개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쉬워집니다. x는 뭐가 되기 위해서? 8이 되기 위해서 몇 번 곱한 거죠?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는데 제곱이라는 건 두 번도 되지만 다시제예요. 다시제. 그러니까 다시 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그래서 세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값이 현재 몇 개 있다?
총 3개가 있는데 실수만 놓고보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x값 하나만 있는 거죠. 다음 또 읽어보면 8은 뭐가 됩니까?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x의 세제곱. 요거는 뭐 읽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되고,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x라는 것이 뭐였다? 8이 되기 위해서 3번 곱한 해였다. 그런데 그 해가 원래 몇 개 나온다? 총 3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다? 실수만 보는 거다. 따라서 실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법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제곱이라는 용어가 중학교 때 뭐라고 공부했어요? 영어로 루트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루트. 또 뭐라고 공부했으니까 한글말로 근호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x 너는 뭐였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의 영어 뭐를 쓴다? 루트를 쓴다는 거예요. 루트. 그런데 몇 번 곱한 거라고요? 3번 곱한 거라고. 3번 곱한 거니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제곱근은 왜 표현 안 합니까? 원래도 얘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자주 쓰니까 우리가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앞에 누가 생략돼 있다? 2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2가 존재하는 곳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3이라는 숫자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x라는 값은 8의 제곱근인데 몇 번 곱한 거다? 3번 곱한 거다. 그래서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3번 곱해볼까요? x를 3번 곱했다?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그런데 x 세제곱은 뭡니까? 8이잖아요. 8. 그죠? 8이 되기 위해서 3번 곱한 값이 x잖아요. 그럼 x를 3번 곱한 8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공식이 나온다? 루트 앞에, 이 제곱근 루트 앞에 3이 있으니까 뒤에 세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라져서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공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편법으로 또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어적인 의미로다가.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로 칸이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 여기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도록. 지워놓고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정리. 자, 이번 4제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은 16이에요. 자, x제곱 16일 때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16은 제로다. 합쳤으니까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그럼 다시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여기서 x는 뭐가 나옵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나오고 2가 나오죠. 얘 무슨 수예요? 허수죠? 그 다음 얘 무슨 수예요? 실수죠? 선생님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나왔어요? 4개가 나온 거네요. 그쵸? 그런데 허수가 몇 개다 현재? 허수가 2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가 2개다. 아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해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은 실근만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긴 한데 실근이 2개 나왔어요. 이해되나요? 요거 일단 인지하고 계시고 그대로 또 요거 변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x란 값이 뭐라고요? 16이 되기 위해서 4번 곱한 값이라고요. 그러면 이 x는 뭐가 된다? 16의 제곱근이죠? 그런데 몇 번 곱한 거다? 4번 곱한 거라고 그렇죠? 그럼 다시 얘를 갖다 또 해석해 보도록 하죠. x를 4번 곱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16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이 16의 내적분이란 이 표현법을 갖다가 몇 번 곱했다? 4번 곱하니까 16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적분이라는 거는 플러스를 4번 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4번 곱해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뭐가 붙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16의 4제곱근은 실수가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오류가 있네요. 이 부분. 이 16이라는 게 뭐의 제곱이냐? 2의 4제곱이죠. 그렇죠?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x 4제곱은 16인데 요 2가 뭐가 되는 거죠? 요 2가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을 통틀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x제곱은 4입니다.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나왔어요?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됐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x세제곱은 얼마? 27이 됐네요. 자, x세제곱 27이 됐을 때는 x가 27로 8로 하죠. 8. 자, 8로 하니까 얼마가 됐죠? 2가 나왔었죠. 그쵸? 실근 하나. 나머지는 허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x 4제곱 하니까 얼마? 16이었죠. 자, 이때는 x 값이 뭐가 나왔어요?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죠.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제곱? 자, 제곱을 했을 때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해가 총 몇 개 나온다? 당연히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해가 몇 개 나와야 돼요? 총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실수가 1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가 몇 개 나온다? 허수가 2개가 나온다는 사실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총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실수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허수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허수가 역시 2개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 건데 지수가 무슨 수다?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면은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다? 2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지수가 이렇게 홀수인 경우는 제곱근 중에 실수인 값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호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가 된다. 왜? 양수를 3번 곱하면 양수가 나오지 음수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가 나오지 양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밑에다 들어보면 여기다 4번째 앞에 들어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x가 뭐가 되겠어요? 음으로 뻔히 보이죠?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수가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허수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허수는 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수가 홀수면은 실수는 하나만 나오는데 부호가 뭐한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호가. 왜?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 양수를 3번 곱하면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를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제곱은 a였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x는 a의 n제곱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된다? 요 n이 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무슨 수다? 짝수다. 그러면 이 x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n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무슨 수다? 홀수다.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부호에 상관없이. 왜? 얘가 플러스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쪽에 부호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왜 붙는 거라고요? 지수가 짝수니까 음수를 제곱해도 플러스 양수를 제곱해도 플러스니까 2개의 부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실수가 2개인 거고 여기는 실수가 몇 개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이에요. 뭐냐? 세제곱이 나왔을 때 세제곱은 몇 개냐라고 말하면 3개라고 말해요. 근데 3개가 아니에요. 실수냐 허수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수인 세제곱근은 몇 개냐? 허수인 세제곱근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수지고에서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지수의 계산. 자, 지수의 계산 보시면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A의 n제곱분과 B의 n제곱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B의 n제곱분과 A의 n제곱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모아서 B분의 A의 n제곱분. 다시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죠. A의 n제곱분을 계산했을 때 요놈을 뭐 해버렸다? 요놈을 n제곱 해버렸다.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하고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건데 요거를 먼저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할게요. 자, piece 뭐냐면요, 요겁니다. A의 n제곱근이 A의 n분의 1과 같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A의 n제곱근이에요. A의 n제곱근. 자,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x라고 나눠볼게요. 그러면 A가 되기 위해서 x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x는 뭐가 돼요?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하면 다시 뭐가 나옵니까? n번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를. 자, A의 n제곱근인데 이거를 몇 번 곱한다고요? 요거를 n번 곱한다고요? 자, n번 곱했더니 누구를? A의 n분의 1을 몇 번 곱한 거? A의 n분의 1을 n번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내용 분배 법칙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A가 되기 위해서 n번 곱한 값입니다. 그 n번 곱한 값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x로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x를 n번 곱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A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물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은 서로 뭐한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A의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게 또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추가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A의 n제곱의 n제곱입니다. 자, 요거. A의 n제곱의 n제곱.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앞에서 어떻게 했죠? 요 n제곱이 분모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역수치했잖아요. 역수치했으니까 똑같이 가보는 거예요. A의 n제곱인데 요 놈의 뭐예요? n분의 1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n분의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결론? A의 n제곱의 n제곱분 A의 n제곱의 n제곱분은 뭐가 된다? A의 n분의 n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와 앞에 있는 공식보다는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다 뭘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 두 개 공식 있죠? 이걸로 다 풀립니다.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식들은 알면 빨리 풀리고 모르면 좀 늦게 풀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의 n제곱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n이 루트를 사라지게 하면서 역수를 취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a의 n제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 이 루트를 제거하면서 이 n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를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아, 지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수에서 어떤 부분?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공식은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이 좀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선생님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중요한 공식이니까 위에다 별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뭐였다? a의 n제곱근은 a의 n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 가지고 계산해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증명. 자, a의 n제곱은 b의 n제곱근입니다. 얘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뭐만 하면 다 된다고요? 얘만 하면 다 된다고요? 자, 루트를 제거하면서 요 n이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해서 지수로 간다고요. 자, 앞에도 마찬가지로 b의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중학교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b 곱의 뭐가 됩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뭘로 바뀐다? 다시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그쵸? 루트를 씌울 때 어떻게 간다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식수에서. 계속 역수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면서 AB가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우리 순수하게 뭘로만 풀고 있어?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만 풀고 있잖아요. 그쵸? 뭐만 알면?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지수의 변형만 할 줄 알면, 그죠? 지수의 변형만 할 줄 알면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자,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b의 뭐가 돼? n분의 1제곱. a의 뭐가 돼? a의 n분의 1제곱. 합쳐서 b분의 a의 뭐가 돼? n분의 1제곱. 그럼 다시 b분의 a가 루트 씌어서 뭐가 됩니까? n이 됐겠죠? n이 됐을까? 얘가 역수치에서 나가니까. 됐나?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요것만 일단 정리해볼까요? 요거. 바로 안에 있는 a의 n제곱은 정리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놈을 n제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a의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누가 빠져나간다고요? 분모에 있는 게 역수치에서 쭉 나가버린다고. 쭉. 그지? 쭉 나가 쭉.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n이 루트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요 m은 어디로? 여기 그대로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쵸? 분모만 빠져나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공식과 프레임에 맞춰서 넣거니 빼거니 하면서 공식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네 번째 공식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제 네 번째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가면 어떤 공식이냐면요. 요런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을 보면요. 형태만 선생님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아우,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이게 지수의 분배랑 똑같은 겁니다. 지수의 분배. 어떻게 해서 분배가 되느냐? 자, 잘 보자. 여기 n제곱근, n제곱근. 뭐하고 있죠, 지금? 곱했죠? 그리고 나서 n제곱분, n제곱분. 뭐하고 있습니까? 자리 바꿨죠? 이거 중학교 때 누구랑 좀 비슷하죠? 얘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얘랑. a의 n제곱분의 n제곱분.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이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둘이 뭐한다? 곱한다. 둘이 뭐한다? 자리 바꾼다. 맞죠?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 공식을 통해서 변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가볼게. 일단 요 안에 있는 것만 정리해보자. n제곱근 a의 n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a의 n분의 1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루트를 없애면서 역수치 한다고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에 뭐가 돼요? a의 mn분의 1이 되는 거죠. a의 mn분의 1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고 루트가 되면서 분모에 있는 얘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뭐 들어가죠? 여기. 여기를 선생님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떻게 씁니다? 자, A의 mn분의 2인데 이걸 다시 좀 지수 분배를 써가지고 좀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n분의 2를 하고 다시 n분의 2를 해보는 거예요. 곱한 거니까 분리시킨 거죠.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얘가 루트를 만들어서, 그죠? 루트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요 바로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갇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자, 이제 다시 얘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요 안에 있는 걸 또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n제곱분.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다시 루트를 만들어서 요 n이 빠져나갔겠네요? n. 그리고 a.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만 더 보고 지수의 계산 공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몇 번째냐? 5번째입니다. 5번째 보시니까 MP 루트 뭐냐면요 A의 MP 이렇게 됐네요. 공식만 선생님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루트 n제곱분 A의 n제곱분. 자, 얘는 어떻게 됐냐? 식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는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냐? 선생님, 루트 앞에 np랑 이 거듭제곱의 np랑 p가 동일하네요. 사라졌네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 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거. 자, 그대로 가죠. A에 뭐가 돼요? np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옆수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둘이 뭐예요? 곱할 거잖아요. 그럼 p가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A의 n분의 n이 됐겠죠.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정리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빠져나간다고. 얘가 뭐를 만들어서? 루트를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최대 공약수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는 부분을 약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계산 공식까지 첫 강의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